저는 퇴직심리연구소 소장 최환규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퇴직심리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퇴직자들보다 나은 삶, 그분들의 분노와 울분을 기쁨과 희열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 아니면 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제도 미비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만약에 내가 당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뭐 하느라고 이렇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원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가 퇴직이 결정된 상태라고 하면 자꾸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이제 앞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어렵더라도 어떤 식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건설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회를 원망하고 나보다 더 행복해 할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해도 그게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말 제가 권유드리는 건 SNS를 하지 마시라.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부분들을 당분간이라도 끊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가끔 저도 외식을 하긴 합니다. 외식을 하는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인스타를 조금 하다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했는데, 인스타 보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들만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딱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하루하루 모습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A라는 사람이 맛집 가서 탐방하는 거, 내일은 B라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친구 30명이라고 하면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이 외식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매일 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는 순간 굉장히 그 불행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왜 우스갯소리로 엄치딸 이런 거, 엄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쟤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갔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쟤네 아빠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우리 아빠는 한 달에 50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나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퇴직하고 졸업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이 대학교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이면 미적분을 그대로 기초로 해서 대학교에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는데, 퇴직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딱 퇴직하는 순간 회사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이런 거는 아무 관계없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어를 배우다가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퇴직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나와야 될 건 회사에서 쌓았던 지식이라든가 경험, 사람들하고 관계, 이거는 가지고 나오지만 내 지위는 가지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위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식당에 가서 야, 우정 갖고 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직원한테 물벼락을 안 맞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갖고 있던 관습, 습관, 지위 이런 걸 생각할수록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스스로 단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퇴직이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준비를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내가 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버려야 될 습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가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장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아빠가 행동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 아빠가 너희들을 불편하게 만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하면 가족들이 편안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회사에서 지시하던 습관이 남아갖고 가족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면 가족들도 대화를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퇴직하시는 분이 일자리를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지금 전에 직장하고 거의 유사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꿈은 깨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숫자로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장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신입사원 두세 명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10년 경력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 취업을 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전 회사에서 10년이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내가 경력을 인정해서 지금 저 사람의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자라고 하면 과연 나를 어떤 경력을 인정하고 월급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내가 과거에 어떤 능력이 있었고 얼마나 회사를 다녔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다닐 회사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 많이 줄어들지만 한 뭐 2년, 3년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하게 인정을 받고 과거의 경력까지 인정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과거의 어떤 영광 이런 부분들은 좀 잊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부가가치가 안 올라가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경험을 했던 발레 파킹 같은 겁니다. 갑자기 제가 발레 파킹 얘기를 하니까 좀 생뚱맞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레 파킹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월급은 안 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부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내가 회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정점에 올라간 상태지 않습니까? 정점에 올라갔다고 하는 건 회사에서 그만큼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퇴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인정을 받았던 이 부분을 놓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신입생이 되는 거죠. 내가 고등학교 때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리버리한 신입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전 회사에서 잘 나갔어도 회사를 딱 그만두는 순간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무슨 뭐 부장이었다, 상무였다, 전무였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거들먹거릴수록 새로운 집단에서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아주 건방진 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새로운 집단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그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이 뭔가 새롭게 배우려고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기업 전무 출신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처음에 모임에 가입하신 분이 그렇게 거들먹거리면 과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같이 활동하자는 소리도 안 할 거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이 겸손한 자세야말로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지식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가고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식이 적은 사람을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내가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불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회의 모순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행동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한참 데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맨날 체류탄 가서 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도서관 지하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일본인 교수가 저한테 와서 같이 밥을 먹어도 되냐고 묻길래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냐? 저는 그렇게 운동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지만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저렇게 지금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그때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당신들이 만약에 대학생들이 저렇게 돌 던지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사회가 변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스스로 먼저 실천을 했을 때 그게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